내려온 김여정 부부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메시지는 평양으로 오시라. 네,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었죠. 그동안의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파격적 제안이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김대중 정부 당시 6.15 남북 정상회담 대북 특사였죠.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좀 가볍게, 어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직접 보셨다고요? 네, 봤는데 우리 김동건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가요 무대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보다 예. 의상 이런 게 굉장히 노출된 옷을 입고 그랬는데 예. 편하더라고요. 예. 그 현송월 단장의 노래에 대해서 SNS에 무대 매너가 탁월했다, 관중을 꽉 장악하는 카리스마가 돋보였다 이렇게 쓰셨는데 굳이 그렇게 탁 하신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딱딱하고 세련되지 않았다. 예.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삼지연 관현악단을 보고도 북한에도 저런 기구가 저런 노래를 할 수 있나 하고 의상을 깜짝 놀라는데 네. 우리 정부 발표대로 하면은, 일부 언론 발표대로 하면은 북한은 어제 망했거나 오늘 망했거나 내일 망해야 돼요. 예. 그런데 건재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현송월 단장도 자연스럽게 농담도 하면서 이끌어가고 네. 탁 주먹을 쥐고 노래하는 게 네. 우리나라 패티김 선생보다는 못하지만은 예. 그 정도 장악을 하더라고요. 예. 역시 썸띵이 있어요. 예. 칭찬하기 나쁩니까? 근데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의상의 노출도 조금 과거보다 심해졌다, 또 우리 가요를 직접 노래했다, 이런 등등은 확실히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다른 김정은 시대의 특징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화의 물결을 북한도 거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북한이 개혁 개방이 미흡하다 하지만은 자기들이 볼 때는 엄청난 변화를 한 거예요. 하고 있다 이미.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에 약 400개의 장터 시장, 약 500만 개의 핸드폰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보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를 이끄는 김정은이 친여동생을 보내서 평양에서 만납시다라고 정상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좀 나쁘게도 해석하지는 말아주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를 가지고 놀고 흔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여정 특사도 깜짝 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그렇죠.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그렇죠. 이 허점을 찌르는 그 특이한 외교술에 대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의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지금 핵 미사일 전국 등을 감안할 때 이건 정말 파격적 제안 아닙니까? 북한이 이런 제안을 한 의도, 배경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미 간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브릿지, 그 다리 교량 역할을 해달라 하는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사실상 수용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멋있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먼저 북미 간의 대화가 선행돼야 된다 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의 협력과 이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 문재인 대통령도 그 김정은의 적합한 깜짝 답변을 했다. 높이 평가합니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워싱턴 포스트 보도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올림픽 이후에 남북 대화 좋다, 또 북미 간 대화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압박은 계속 한다는 전제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던데 그러면 북한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걸 미국도 양해한 거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수백 명이 방남했잖아요. 예. 올림픽 유해의 목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네. 또 심지어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 최희 예. 위원장도 왔단 말이에요. 예. 유엔 안보리에서 유해 조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으로 가는 열차에서 그 말썽 많은 미국 NBC와 인터뷰를 해서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요청하겠다 예. 했을 때도 저건 분명히 미국과 조율해서 하는 얘기다. 예.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예. 이번 일련의 사태도 미국의 협력과 이해가 아니었으면 됐겠느냐. 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의 5분 참석하고 이석한 것도 네.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정관용 선생께서 말씀하신 워싱턴 포스트와의 그러한 인터뷰. 네. 여기에 또 북한의 노동신문은요. 미국이 적대 정책을 철회하면은 미국을 겨냥해서 발사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까 저는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간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지고 예. 반드시 미국이 협력하고 이해를 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하면은 이것은 북미 대화, 북한 핵 해결의 교량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것이다.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예.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 빠른 시일이 언제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미국의 의견이 협력이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그 펜스 부통령의 이러한 북한과 대화가 준비돼 있다. 네. 빨리 그 비핵화 스케줄을 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반응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대북 정책이 오목을 두면서 오목이 아니라 오목. 네네. 오목을 두면서 바둑 두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어허.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대북 특사를 하면서 예. DJ는 미국하고 미국 대사 국무성 차관보 다 저하고 갔다 왔을 때마다 만나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숨소리까지 얘기해줘라. 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번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자세히 듣고 또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지도자의 결정만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미 간에 잘 협의해가지고 트럼프의 음성을 김정은한테 들려주면은 네. 저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길로 들어선다. 네. 그리고 김정은도 예. 지금 북한 경제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예. 굶어 죽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슈퍼 301조 통상 압력을 하기 때문에 네. 미국의 압력을 중국이 절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또 이번 약 4, 5일 전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발표하겠다. 네. 이런 걸 보면은 김정은도 먹고 사는 그들이 말하는 인민들을 굴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재 강화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죠. 뒤로 예. 후퇴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대화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하자 네. 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핵심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끝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또 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남북관계는 경색되니까 그 이전에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일각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빨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아하. 특히 아베 총리는 네.
미국 뒤에 숨어서 나쁜 짓 하고 있는데 한미 군사훈련 빨리 재개해라. 자기가 뭔데 그런 내정 간섭을 합니까? 우리 문 대통령도 내정 간섭이라고 했죠. 네, 예, 그런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 방 먹인 거 잘하셨어요. 예. 잘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예. 북한의 열병식을 미국도 우리 정부도 얼마나 크게 하고 뭐 새로운 무기 어쩌고 하면서 예. 염려하고 축소하고 하지 마라 했습니까? 근데 축소했죠. 그런데 북한 스스로가. 김정은도 예. 열병식을 축소하고 굉장히 성의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평창 이 평화올림픽을 이렇게 좋은 무드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북한 열병식을 성의 보이듯 네. 미국과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의 성의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소해서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도 하나의 제스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북한하고 나눈 이야기 같은 걸 숨소리까지 다 미국한테 전해줘라. 그 실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리고 내가 수차 얘기했고 예. 내 북한 사람들도 만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뭐 친미 제국주의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요즘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저를 만났을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내가 보소스 대사를 만나자고 하니까 숨소리까지 얘기하라 하더라. 예. 근데 다 얘기해줬다. 예. 그랬더니 미국의 반응은 이거더라. 예. 이 소리를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알겠습니다. 숨소리를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북한에 계속 숨소리까지 알려주고 또 북한과 협의하는 내용을 미국하고 또 상의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야 해결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 듣고 민주평화당 잘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선거에 지금 현역 의원이 워낙 지금 교섭단체도 안 되고 그래서 현역 의원 차출은 없을 거다. 오늘 조배숙 대표가 그랬는데 그럼 박지원 의원 전남지사 안 나가시는 거예요? 저도 광주에 가서 예. 함께 회의하고 지도부만 광주 기자들하고 회견하는데 저는 불참했어요. 네. 안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자꾸 나서면 안 좋으니까. 예. 그런데 조배숙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저한테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조배숙 대표가 물론 우리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한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요?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 만약 현역 의원이 나가면은 보궐선거에 보충된다고 하더라도 제1당을 놓칠 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의장도 위원장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예. 우리의 경우는 현역 의원도 중요하지만은 이길 수 있는 네.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상경하는 KTX 안에서 조배숙 대표를 만나가지고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아하. 했더니 꼭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다 예. 제가 전남지사를 나간다 안 나간다는 소리를 안 했지만은 예. 제가 쭉 돌아다녔잖아요. 예. 저를 믿고 준비하는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위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래서 이해는 했습니다만은 예.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 차출 안 한다가 뭐 완벽하게 그냥 절대 없다는 건 아니다. 아, 그렇죠. 예. 박지원 의원은 그러니까 나가실 거죠? 아니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은 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예. 작년 여름부터 7, 8월부터 알겠습니다. 돌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평창 개막식에 참석은 했죠. 예.
근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방향이 한 서너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다스 실소유주 문제, 두 네. 번째는 여기서 파생된 건데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그렇죠. 이 의혹이 있죠. 예. 세 번째는 다스 외에 또 다른 부동산 등이 실은 이전 대통령 것이다. 네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의 이제 용처 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예, 참 여러 가지예요. 네. 그런데 일부 보도긴 합니다만 검찰이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 자체도 중요한데 네. 이게 두 번째 문제하고 연결됩니다. 두 번째라면 그 다스 소송 변호사비 대납.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컨대 삼성이 최순실 씨한테 금품을 제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해 가지고 삼자 뇌물 공여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니까 예. 최순실에게 돈 준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준 거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다스가 이 전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은 뭐 다스에다 삼성이 왜 돈을 줬을까 따로 따지는 건데 예. 이 전 대통령 거신 다스에다가 돈을 준 거면은 뇌물죄. 그냥 이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게 되는 거죠. 공무원한테 공직자한테 준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인지 여부는 그냥 다스는 누구 거냐 이것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 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남의 명의로 그냥 차명 재산 해놓은 거라면 그것만 또 따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건 좀 애매하고 또 도덕적인 문제인데 예. 그 차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소송에 뭐 LA 주재 영사가 개입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개입했다. 이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그 차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벌이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 뭐 내 재산을 우리 형님 뭐 조카 명의로 해놓은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맞느냐 아니냐를 규명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단지 그냥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적용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여기 별장 저기 별장 뭐 이런 차명재산이 또 많잖아요. 예, 경기도, 경주, 전국 곳곳에 나온 부동산이 사실 이 건들은 과거에 이 전 대통령 대선 출마할 때부터 논란이 됐던 건데 예. 그때는 딱 떨어지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예. 정황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뭐 누가 고백하는 사람도 없고 예. 그런데 이게 마치 둑이 터지듯이 한번 터지니까 직간접적인 증언과 증거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그 별장 인근 마을 주민들도 이제 막 서슴없이 입을 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죠? 예. 게다가 국정원 특활비 건 이것도 점점 더 커지죠. 그렇죠. 이게 애초에는 몇억 원, 이것도 큰 돈인데 이게 뭐 임기 초에 총무비서관이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썼다. 이게 뭐 과거 관행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18대 총선 때 청와대가 진행한 여론조사 비용도 국정원 특활비로 썼다. 하하. 뭐 박재환 당시 정무수석이 아니 이게 내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국회의원들한테 나눠가지고 정치 자금을 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말도 나오거든요. 예. 아니 그 특히 총선 대비 여론조사 비용 이거는 박근혜 정부랑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네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하고 닮은 꼴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 한 걸 보고 배웠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겠죠. 과거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총선 앞두고는 청와대가 여론조사를 주도한다. 그 비용은 국정원 돈 가져다 쓴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명박 정부 때 만약 그렇게 했었다. 그럼 박근혜 정부도 아니 그때 그렇게 했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해? 뭐 이렇게 된 거다.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건 아직 확인된 사실은 네. 아닙니다만은. 좀 뭐 이런저런 지금 우리 윤태곤 실장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하나하나 다 상당히 구체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안 할 수는 없겠는데요. 그렇죠. 뭐 구속, 유무죄 이런 건 너무 성급한 이야기인데 이 전 대통령 검찰이 안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수사의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불러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철저히 주변 수사하고 증거를 모은 다음에 예. 여러 가지 카드를 검찰이 손에 확실하게 쥔 다음에 한 번 불러가지고 딱 들이밀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인데 검찰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정도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먼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올림픽 폐막 이후에는
초읽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다음 주냐 네. 이런 식으로. 네. 참고로 올림픽 폐막은 이달 25일입니다. 예. 아까 윤태권 실장이 뭐 매일매일 부를 수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네. 사실 2번, 3번 부르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준비해 놓고 딱 한 번 소환. 인정하는 건 인정한다. 아니면은 증거를 이렇게 냈는데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음. 이런 기록을 가지고 뭐 기소를 하든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고민은 어떨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워낙에 검찰이 알아서 하는 예, 거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글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른바 정무적 판단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사람들의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이고, 아직 거기까지 잘 모르겠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